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 중엔 이제 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현실은 기대와 많이 다르죠.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도 찾아옵니다.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60대부터 만약 304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준비해둔 자산과 연금만으로 미래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사실 퇴직 후 남아있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음가짐,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도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고 이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꾸려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남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 라는 관점에서 60대 이후 인생을 준비하거나 막상 겪고 있는 분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솔직하고 때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주변 사례 3가지도 곁들여 말씀드릴 테니 혹시나 비슷한 상황이거나 앞으로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참고해 보세요. 1.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례 1도는 있는데 삶이 허전해요. 제 지인 중에 60대 초반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정년을 꽉 채우고 나오셨고 성과급이나 퇴직금도 꽤 크게 받으셔서 경제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라는 것이 사라진 뒤 찾아온 허탈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바쁘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임원님이라 불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다 사라져버리니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유다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셨는데 길어야 몇 달이면 그것도 실증 나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의미가 생길지 막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찾은 방법은 취미 겸 재능 기부였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틈틈이 공부했던 영어와 재무 관련 지식을 지역 도서관이나 봉사센터에서 젊은 사람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무료 강연 형태로 전수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으셨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쌓은 실질 경험을 듣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보람과 즐거움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불안함이나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년 이후의 삶을 채워줄 새로운 역할이나 목표를 찾아야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만족감이 생긴다는 점이죠. 2. 퇴직금과 연금만 바라보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이번에는 반대 경우입니다. 60대 중반에 퇴직하신 어떤 지인은 직장생활 내내 국민연금, 퇴직금, 어느 정도의 개인연금까지 준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더랍니다. 게다가 개인연금의 수익률도 기대만큼 높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래도 여러 모아둔 돈들이 있으니 버티겠지 싶었는데 자녀 교육 자금과 결혼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컸죠. 또 본인 건강이 나빠져서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들어가니 불과 몇 년 만에 잔고가 훅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는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라는 자괴감도 생기셨대요. 하지만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생활비가 충당되니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집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마음이 덜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연금만 바라보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자금은 쌓여 있어도 매달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어떤 식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현실적인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를 구체적으로 미리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3. 내 건강, 내 관계도 자산이다. 사례 3. 돈보다 소중한 건 내 몸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인 한 선배님은
비교적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 오셨대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꾸준히 운동 모임, 등산 동호회 같은 데 나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류를 계속 이어가셨어요.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이 오고 아프면 동호회 사람들이 병문안도 와주고 혼자 외롭다고 느낄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건 아니지만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크게 병치레를 하지 않으니 의료비 지출도 적었죠. 무엇보다 우울함이나 무력감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퇴직하고 돈이 좀 있어도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면 허무하다. 그리고 아플 때 간병해 줄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곁에 없으면 삶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입니다. 결국 건강과 인간관계가 단단하면 경제적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생활의 활력도 유지된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례를 보면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준비를 잘해 두었더라도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건강을 잃으면 지출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사람들과 교류가 없다 보면 마음 한편이 점점 움츠러들고 우울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퇴직 전후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가족이나 친구 모임을 지속해서 챙기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퇴직 후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퇴직 후 돈 자체만 믿고 살기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 기반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와 동등하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새로운 역할과 목표 설정. 퇴직 이전의 일은 사라졌지만 그걸 대체할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봉사, 취미, 재능 기부, 가족 돌봄,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면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지출 관리. 큰 액수로 쌓아둔 자산이 있어도 정작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생각보다 지갑이 빨리 얇아집니다. 더구나 의료비나 가족 관련 지출 등 불시의 비용이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가계부를 쓰고 예상 시나리오를 짜 보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비를 마련할지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아요. 혹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파트타임 일자리, 재취업,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과 관계에 대한 투자. 60대 이후에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잖아요. 특히 내 건강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매일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해보세요. 또 가족, 친구, 동호회 등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퇴직 이전에는 일핑계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 더 자주 보고 취미를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잖아요. 마무리하며 퇴직 후 남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처음에는 너무 추상적이라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니 이 말이 정말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지,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돌볼지가 6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진짜 요소라는 점을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 분의 사례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허무함을 느낄 수 있고 연금만 믿었다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큰 부자가 아니어도 건강과 인간관계가 든든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퇴직 이후에는 그동안 달려왔던 시간의 방향키를 새롭게 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보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간 은퇴할 때가 오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인생의 2막, 3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면 천천히 한 발씩 내딛어 보시길 권합니다. 무엇이든 시도해보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잠깐이라도 봉사나 배움을 시작해보면
의외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너무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가능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들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재택근무, 문화센터 강의 등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부딪혀봐야 길이 열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 건강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건강검진을 제때 받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먼저 연락하고 초대하고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얼만큼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곁에 있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이막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보는 건 어떠세요?